신데레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54강 PLSSEM 확인적 테트레드 분석,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는 기업 평판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 중에서 어느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측정 변수에서 잠재 변수로 화살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성적 측정 모델입니다. 형성적 측정 모델. 그리고 퍼프도 형성적 측정 모델이고요. CSOR도 형성적 측정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COMP라고 있죠. COMP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로 가기 때문에 이 모델은 반영적 측정 모델이 되겠네요. 반영적 측정 모델. 그리고 CUSL도 마찬가지네요. 반영적 측정 모델이 되겠네요. 그리고 like도 지금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로 화살표가 나갔으니까 반영적 측정 모델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TTR 이 부분도 지금 잘 보시면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네요. 측정 변수에서 잠재 변수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형성적 측정 모델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모형이 지금 형성적 측정 모델과 반영적 측정 모델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서 전체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그 잠재 변수마다 이와 같이 측정 모델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 모델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 기법으로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 기법을 뭐라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냐면 CTA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배울 것은 CTA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계적 기법으로서의 CTA가 어떤 기법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론적인 고려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헤어 등이 정리해서 제안한 측정 모델의 선택 지침을 이미 제4강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4강 측정 모델링을 다시 한번 강좌를 들으시고 이쪽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은 뭐냐면 우리가 측정 변수 간의 비동질성, 즉 상관관계가 낮으면 우리는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고 측정 변수의 동질성이 매우 강하면, 즉 다시 말하면 측정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우리는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한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론적인 고려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트레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트레드 개념 조금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트레드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네 개의 숫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개의 숫자. 그래서 4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테트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테트레드는 결국 뭐냐? 측정 변수들 간의 공분산 조합으로 공분산 짝들 간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테트레드라고 합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 11-2를 보시면 우리는
측정 변수가 4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4개를 이렇게 고려를 했고요. 같은 또 측정 변수가 또 이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변수들 간에 우리가 공분산을 구하면 여기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습니다. 이 6개의 짝이 있는 거죠. 이 짝이 바로 우리는 이제 테트레드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테트레드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테트레드 1, 2, 3, 4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1, 3, 4, 2, 그다음에 1, 4, 2, 3 그래서 테트레드를 계산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공분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분산 1, 2의 다시 1 측정 변수와 2 측정 변수의 공분산, 3, 4 측정 변수의 공분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3 우리 공분산의 COV 그리고 2, 4 간의 공분산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곱한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를 우리가 빼면 테트레드 1, 2, 3,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1, 3 측정 변수 간의 공분산 그리고 4, 2 간의 공분산을 곱해서 1, 4 간의 공분산, 3, 2 간의 공분산을 곱한 것을 빼면 우리가 1, 3, 4, 2의 테트레드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트레드 1, 4, 2, 3인데 1, 4의 공분산, 2, 3의 공분산을 곱해서 1, 2의 공분산, 4, 3의 공분산을 곱해서 다시 빼면 우리는 이제 테트레드 3개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분산이 6개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 공분산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공분산은 2개 측정 변수 간의 편차곱의 합에 대한 평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공분산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2개 측정 변수 간의 방향성에 대한 이제 통계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초통계에서 사용하는 공분산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는 무슨 예제를 제가 드렸냐면 4개의 측정 변수가 있을 때 공분산은 6개가 나온다. 그 6개를 가지고 우리가 3개의 테트레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확인적 테트레드 분석, 컨퍼모토리 테트레드 어널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CTA가 되겠습니다. CTA. 그래서 이 방법은 이 학자가 여기에 있는 구도르강 이분들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측정 모델을 구축할 때 모델이 반영적 측정 모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형성적 측정 모델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고 측정 모델의 오설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측정 모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의 타당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CTA를 하려고 하면 하나의 측정 모델에 적어도 4개 이상의 측정 변수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측정 모델에 4개 이상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최대는 25개까지 측정 변수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CTA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검증을 CTA를 통해서 할 때 이 테트레드 값이 이제 있는데요. 이 테트레드 값은 우리가 지금 수작업으로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사용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트레드 값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큰 신경을 안 쓰시고 이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어떤 검증을 할 때는 첫 번째는 P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0% 본페론이 조정된 신뢰구간법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일보다는 2번 방법, 즉 신뢰구간법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CTA는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든 아니면 형성적 측정 모델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양 측정 모델이 모두 포함된 경우라도 규모가설은 뭐냐면 반영적 측정 모델을 다 가정하고 있다. 어떤 모델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을 가정해가지고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TA는 하나의 측정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테트레드라는 것이 0에 가깝게 되어서 이제 베니시, 즉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분석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TA를 이용해서 올바른 특정 모델의 선택을 위한 기준을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연구자들은 항상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이론적인 거, 개념적인 이 고려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동질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측정 변수들 간에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CTA를 하게 되는데, CTA는 하나의 측정 모델이 4개 이상의 측정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석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4개 미만이면은 이제 계산조차도 해주지 않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테트레드 분석을 하려면은 하나의 측정 모델에 4개 이상의 측정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TA 방법에 의해서 가설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설 검증의 규모 가설은 테트레드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모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요. 0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제 대체 가설, 대립 가설이 되겠죠. 0이 아닌 거, 그러면 대체 가설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규모 가설이나 대립 가설 중에서 어느 것을 뭐 선택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규모 가설을 선택해도 의의가 있고, 또 대립 가설을 뭐 선택해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구체적인 결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P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테트레드 값에 대한 P값이 0.05보다 크면 이제 규모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트레드 값에 대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이제 대립 가설을 이제 지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고요. 정확한 것은 지금 요 뒤에 있는 좀 진하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테트레드 값 중에서 P값이 0.05 이상인 경우, 즉 규모 가설을 이제 채택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경우가 80% 이상, 80% 이상이 되면 우리는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80% 미만이면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때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보면 공식이 있어요. 자, 모든 테트레드 값에 대한 P값이 0.05 이상인 경우에 총 테트레드 수를 나누기 총 테트레드의 수로 이렇게 나누고 다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제 우리의 퍼센티지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80%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할 이제 가설 검증 방법은 폰페론이 조정된 신뢰구간법입니다. 신뢰구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가설 검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규모 가설을 그냥 기각하지 못하니까 규모 가설을 채택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뢰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대립 가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트레드가
0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채택하는 상황이 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냐면 형성적 측정 모델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준, P값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본페룬이 조정된 신뢰구간법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측정 모델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테트레드 값의 신뢰구간법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한값과 상한값을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모든 값이 마이너스다. 아니면 모든 값이 하한값도 플러스, 상한값도 플러스 이렇게 결과가 다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때는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상황이죠. 한쪽이 이렇게,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한값은 마이너스인데, 예를 들어서 상한값은 플러스, 부호가 반대로 돼 있다. 하한값과 상한값. 그러면은, 0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반영적 측정 모델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영적 측정 모델을 이제 선택한다. 이 경우는 이제 p-value, p-값을 사용한 경우하고도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에 0을 포함하는 경우하고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p-값이 0.05보다 큰 경우가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작은 경우가 이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CTA를 이제 수행해서 신뢰구간법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신뢰구간법 조정된 값으로 여기는 하한값이고요. 여기는 상한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 결과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보면 다 여기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0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0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죠. 여기 해당돼서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상한값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아니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도 플러스다. 다 상한값, 하한값이 동일하게 방향이 이렇게 나왔으면 값이 우리는 이때는 형성적인 이제 측정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형성적인 측정 모델, 형성적 측정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CTA의 적용 절차인데요. 제 1단계는 모든 테트레드를 만들고 그 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테트레드 값 중에서 리던던트, 즉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식별해서 삭제하는, 제거하는 이제 단계가 2단계가 되겠고요. 우리가 각 테트레드에 대해서 이제 제거 여부 결정을 위한 이제 통계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제4단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측정 모델별로 남아있는 중복되지 않은 모든 난 리던던트한 테트레드에 대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셔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요?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54강 PLS SEM 확인적 테트레드 분석,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